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꼭 하셔야 아파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빈집 1천만 가구, 매물 홍수, 10억 집이 2억, 80% 대폭락 6곳은 어딜까요? 지금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곳들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집은 남아들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신도시는 계속 지키만 합니다. 부동산이 살아나려면 부자들과 갭투자,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실거주 외에는 전혀 매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재앙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빈집 1천만 가구, 매물 홍수, 10억 집이 2억, 80% 대폭락.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지도예요. 인구 지도. 서울이 있네요. 인천 있네요. 나머지는 경기도겠죠. 경기도가 제일 인구가 많네요. 그 다음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어떻습니까? 이 대도시 빼면 땅만 큰 그 도 단위들은 다 사라져 버렸네요. 여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도쿄, 나고야, 오사카 이렇게 해서 도시 중심의 어떤 국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자, 폭락 후에 회복이 어렵다.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예전에는 집값이 이랬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우상향했는데 앞으로도 우상향 할까? 물론 우상향 하는 아파트와 우상향은커녕 질질질 떨어졌다가 횡보하는 것들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 볼까요? 폭락 후 회복이 어려운 것들이 누구일까? 먼저 지역하고 유형하고 대상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지역,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특히 비싼 아파트들이 제일 위험하겠죠. 두 번째, 경기도 외곽, 인천의 비싼 아파트들은 진짜 회복 못할 수도 있어요. 자, 1기, 2기 완성된 신도시, 이거는요 엄청 비싸잖아요. 3기 신도시하고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지금 적어준 얘들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 아파트 아닌 것들은 이제 누가 매수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공실도 막 생기잖아요. 이런 데 안 살려고. 비주택, 주택이 아닌 것들. 이제는 여러분들 월세 받는 시대가 저물어지고 있어요. 왜?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처럼 수익형 있죠. 수익형을 옛날처럼 덥석덥석 잡다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공실 생기고 그럽니다. 이제는 신중해야 돼요. 토지나 옛날에 막 뛰었지. 지금은 개발이 많이 돼서 잘못하면 폭락할 수도 있어요. 막연한 토지, 인구 감소 지역 토지들은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 대상도 볼까요? 누가 위험하냐? 다주택 법인이 제일 위험해요. 왜?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 꼭지에서 영끌을 했거나 갭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 뭐 빌라왕도 있지만 폭락 후에 회복이 될지가 미지수입니다. 무리한 투자, 자기 자본금이라든가 수입 대비해서 지나치게 무리수를 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자가 없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집값이 뛰려면, 치고 올라가려면 투자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투자자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실수요자, 실거주자, 바로 이런 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주력층 부자들이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외지인들, 지방 투자자가 서울을 막 사줘야 하는데 거의 매입 안 하고 있어요. 2030 젊은 층이 영끌 갭투를 해줘야 하는데 최대 피해자 아닙니까? 이미 피해를 보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안 당하겠다고 관망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잡겠다. 외국인들 70% 주력이 중국인인데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24%나 매수가 감소됐어요. 자, 갭 투자를 안 합니다. 전세가가 역대급으로 막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가가. 당연히 내 투자 비용이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메리트를 못 느껴요. 그래서 갭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예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이자 먹는 맛에 살고 있어요. 즉 예금 금리가 높아서 대체 수요가 된다 이 말이죠. 갭 투자할 이유를 못 느껴요. 그 다음에 집값 거품이 아직은 높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투자자가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즉 국민소득 대비 너무 집값이 비싸다.
다주택자들이 매입을 그렇게 활발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주택자 자기 집값 하락으로 손실 보고 내 거 팔기 바빠요. 매도가 우선이에요. 자, 추가 매수자들 전세가율이 높아서 갭 투자로 보통 하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자니 지금 계속 하락 전망이 많다 보니까 아예 바닥에서나 잡아서 일시적 2주택 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매물이 무려 1천만 가구.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어떻게 1천만 가구냐? 분양이 대략 200만 정도. 정확히 말하면 몇 년에 걸쳐서 70만 가구라고 그러는데 200만 잡자고요. 자,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127만 가구고, 그 다음에 추가 신도시 또 서울 포함하니까 73, 무려 합쳐가지고 200이네요. 그런데 다주택자 법인은요, 잉여 부동산이에요. 내 거 빼고는 다 남는 부동산이 많아요. 800만이나 된대요, 무려. 자, 다주택자 750, 법인 50만, 800. 합쳐서 1000만 개는 사실상 남아도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지금 너무 닮아가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지금 예전에는 별로 안 닮았는데 걱정됩니다. 일본 부동산 법을 분규 과정, 우리나라 분규 과정. 일본 볼까요? 부동산 법을 8년이나 됐어요. 플라자 합의 거치고 84년부터 91년. 우리나라 볼래요? 자, 부동산 8년이에요. 코로나 포함해가지고 2014년부터 21년까지 뛰었어요. 특히 서울이. 자, 두 번째, 일본 부채는 GDP 대비 300%. 한국 부채는 GDP 대비 300%. 같네요. 인구 감소, 생산인구,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자, 우리나라도 생산인구,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부동산 거품이 250%로 폭등. 우리나라는 더 뛰었어요. 부동산 거품이 무려 3배나 뛰어버렸습니다. 300%. 특히 서울. 금리 인하 후에 급격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일본이 살아났는데, 자,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고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집값 폭락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신도시가 200만 가구. 우리나라 신도시, 3기 신도시 150만 가구. 정신 못 차렸죠? 자, 근데 너무나 닮은 꼴이 많지 않아요. 6개 닮았는데 7번째도 닮아가고 있어요. 자,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 잃어버린 30년.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침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심각하고요. 국민소득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자, 부동산 80% 폭락을 했어요. 과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폭락할까요? 일본처럼 경제가 망가지면 10년 동안, 일본은 30년, 우리나라 30년 안 가리라는 법이 없죠. 자, 일본은 30년, 한국은 이제 시작인데, 자, 5억이 1억, 10억이 2억인 거예요. 왜? 그동안에 인구 감소, 공급 과잉이었죠. 부채 엄청나게 많죠. 가계부채, 민간부채. 거품은 무지막지하게 뛰었고. 근데 오로지 하나 달랐던 게 경제였어요. 일본은 경제가 30년 동안 망가져가지고 사실상 갈라파고스,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선진국. 아무튼 우리나라하고 지금 어깨동무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경제가 아주 셌어요. 이번에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고비 잘 넘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일한 장점이었던 이 경제가 무너지면 일본 짱 납니다. 이거 100% 나요. 경제 붕괴되면요, 진짜 100% 집값 못 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일본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미국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쭉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잘 버텼다가 이제 23년에 폭락할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그 다음에 땅값도 일본은 계속 올랐다가 여기 떨어진 거 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뭐 조금씩은 떨어질지 몰라도 여기까지 갔어요. 만약 얘 폭락하게 되면 얼마큼 빠질까요? 땅값은요, 진짜 10억이 2억 될 수 있습니다. 자, 2013년 강남과 수도권 집값 폭락 사례. 옛날의 사례 볼까요? 자, 대치동 금마아파트. 자, 11억짜리가 6억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14억짜리가 8억으로. 도곡 렉슬 뭐 22억 5천짜리가 11억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67차 36억이 거의 21억, 25억짜리가 15억. 엄청나게 빠졌죠. 이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용인 성북동 LG빌리지 10억이 4억 8천. 상록마을 분당 정자동 13억이 6억. 자, 대화마을 일산이죠. 7억대가 3억대. 과천 11억대가 6억대.
전반적으로 50에서 60% 폭락했는데 이번에 이익이 신도시 폭락이 그 정도 갔죠? 더 갈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이 바닥이 아니거든요. 얘도 바닥 시세가 아니에요. 지금 더 빠졌어요. 이거보다. 부동산 최대 위기 세 가지. 자, 10년 전 집값 폭락이 또 한 번 재현될까요? 전문가들은 재현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최대 위기. 10년 전과 닮았다. 일본 폭락을 너무나 닮아가고 있다. 거품 폭락이 똑같다. 자, 진보 집값 폭등.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꼭 집값이 폭등해요. 정권 교체 후에 자, 보수 정권이 잡으면 꼭 폭락합니다. 2기 신도시, 이번에는 3기 신도시 물량 폭탄이죠. 경제 위기로 인한 거품, 이번에도 코로나 위기로 인한 거품. 너무나도 닮았죠. 두 번째, 일본 폭락과 닮았어요. 가계부채 300, 우리나라도 300,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폭락. 일본 도쿄 신도시 200만, 우리나라도 대략 200만. 어떻습니까? 쌍둥이죠. 거품 폭락도 닮았어요. 2005년에서 2007년. 자, 그리고 우리나라 2019년에서 2021년. 지금 10년 전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미국발 경제위기, 우리나라 이번에 코로나발 경제위기. 수도권이 2배 폭등했는데 이번에 전국이 2배에서 4배 폭등. 규모만 확산됐을 뿐 너무 닮지 않았나요? 10년 전하고. 자, 이제 부동산 최선의 방법 3가지. 자,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는 집 잘 잡아서 손실 안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려면 상급지 잡아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최선의 방법을 자, 실거주하고 빚투자하고 갭투자 3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먼저 실거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빚을 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자, 전세 끼고 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게 3가지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볼까요? 자, 먼저 실거주는 주요 대상자가 70대 이상 대출 부담을 느끼는 분들, 아예 대출을 못 받거나 주로 또는 저소득층들, 이분들은 실거주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이 1에서 3억이면 경기도 넣을 수 있고, 지방은 자, 경기도나 지방을 잡을 수 있고 3억 이상이면 서울 제일 작은 평형 잡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자, 반드시 아파트 매입해야 돼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를 잡았다가는 망주 드는 거죠. 뛰지도 않고. 그런데 자, 서울을 잡았다. 예를 들어서 6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진 걸 잡으면 얘는 서울 같은 경우 6억을 회복하고 9억으로 갑니다. 어때? 수익률이 6억이네요. 자, 내 돈으로만 순수하게 투자해도 6억 갔어요. 예전에는 3억짜리가 13억으로 다 뛰었어요, 서울. 자, 이번에 빚투자. 주요 대상 3040 젊은 층, 고수익 또는 경험이 많은 분들 또는 멘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빚투자해도 돼요. 본인이 능력이 되니까. 자본, 능력별로 1억 받을 수도 있고요. 막말로 8억, 10억까지도 받아도 돼요. 이걸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닥인데? 바닥인데? 선택만 잘하면 돼요. 이 빚 1억이 3, 4억을 벌어주는데 왜 안 합니까? 해야지. 자, 다만 아무거나 잡으면 망주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돈이 너무 없는데 내가 수입은 많아. 그러면 무자본 신용대출도 1억을 받아가지고 또는 2억을 받아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능력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바닥장에 해야 하고 상급지로 해야 돼요. 수익은 자, 10억,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6억이다. 그러면 3억, 내 돈이 3억이잖아요. 위에처럼. 그런데 3억을 대출받았어. 그러면 얘는 10억이 6억에서 잡았고 14억까지 올라갈 거예요. 8억 수익. 아까 빚 없이 잡는 것보다 대출 받는 게 훨씬 많이 뛰었죠? 이번에는 갭 투자 한번 볼까요? 자, 주요 대상. 자본이 부족하고 나이가 좀 있어도 내 돈이 1억밖에 없으면 갭 투자 하세요. 다만 바닥에서 하셔야 돼. 올라갈 것을. 왜? 1억으로 뭘 잡겠어요, 부동산을.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계속 가난해. 반복. 투자 우선으로 해야 돼요. 돈이 적은 분들은. 그리고 상급지 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조그마한 거라도. 자, 자본. 전세가율 60% 기준으로 갭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금매를 잡아서 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분양도 활용을 할 방법도 있어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갭 투자할 때. 여유 자금이 좀 있어야 돼요. 몇 천만 원이라도. 자, 전세가 하락. 전세가가 하락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급지를 잡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하지만 바닥에서 잡으면 이런 문제는 별로 없어요. 좀 더 떨어지더라도. 꼭지에서 잡으면 망합니다. 갭 투자. 자, 수익 얼마나 높은지 보세요. 13억짜리는 기본 7억으로 떨어져요. 근데 갭 투자하면 3억이면 잡아요. 그럼 얘가 얼마로 가느냐? 자, 7억짜리를 3억 내 돈 갖고 잡았어. 19억으로 가네요. 무려 12억 수입. 앞에 있는 6억, 8억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일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그 키포인트는 뭐다? 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리자. 집값이 예전처럼 무조건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도 신고가를 찍는 것과 바닥에서 오르지 못하는 것으로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